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5년 3월 16일부터 31일 3월 하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월 초순에 워낙 중요한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하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약간 좀 이어지는 짜잘한 구조 같은 것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근데 어차피 3월 15일에 수성 역행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파는 일주 이상 계속됩니다. 자, 첫 번째 볼만한 구조는 화성이 지금 순행으로 접어든 지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도를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는 있는데 3월 22일에 쌍둥이 자리 알파성인 카스토르랑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가 19일 오전부터 23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약간 좀 어느 정도는 무계획적으로 거리하고 상관없이 가벼운 여행을 다녀오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옮겼을 때 예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카스토르랑 화성이 만나면 약간 좀 뭐랄까 이런 의미 조합이 형성이 되는데 그 화성 카스토르 조합은 전통적으로 LGBTQ의 상징 중에 하나거든요. 일종의 무지개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사건들이 나타나기가 쉽고 LGBTQ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들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사건 같은 것들이 이슈화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카스토르랑 화성이 만나면 카스토르도 되게 불안정한, 기가 센 건 아닌데 되게 불안정한 별이거든요. 근데 화성은 또 경솔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중요한 거래나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한쪽에서 갑자기 변덕을 부려가지고 이제 판이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도장 찍는 혹은 되게 가장 중요한 협상이나 회담이 있는 그런 날로는 안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은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납니다. 그래서 3월 21일 밤부터 23일 저녁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데네브 카이토스가 금성하고 궁합이 안 좋은 별은 아닌데 역행하고 있는 금성이랑은 조금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직 역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섣불리 고백을 했다가 관계가 쪽나는 이제 그런 약간 민망하고 슬픈 이벤트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표현을 못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깨고 표현하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잠깐 어디로 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실수를 좀 덜 하겠죠. 그리고 또 금성 데네브 카이토스가 역행으로 이제 접어들었을 때는 약간 좀 의도 없는 만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쪽뿐만 아니고 쌍방 모두한테 폭력으로 다가가는, 말을 꺼낸 것 자체로 듣는 사람 하는 사람 둘 다 상처를 입는 그런 약간 팩트 폭격 같은 게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때는 평소와 달리 내가 뭔가 말을 내뱉고 싶다? 그럼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토성이 움직이면서 페가수스 자리 알파성인 마르카브랑 만납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토성이 무거운 별이기 때문에 무거운 행성이라 가지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21일부터 30일까지 작동을 하고 토성 마르카브 조합은 일종의 좀 궁핍함? 근데 이제 이게 궁핍함이 노골화되고 지속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이게 이어지다 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슬픈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라면 마땅히 받을 만한 지원 같은 게 갑자기 끊겨서 당황한다든가, 원래는 이게 국가 보조금이 있었는데 보조금이 삭제됐어. 원래 국가 지원금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안 한대. 그리고 특정한 기업한테 계속 그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기업 사정이 안 좋아져서 올해부터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때쯤이면 주기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게 팍팍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까칠하게 굴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기가 쉽죠. 그리고 이때 가장 슬픈 점은 이때 언더도그마가 참의 명제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 그런 점을 연거푸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슬픈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언더도그마라는 게 뭡니까? 작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할 것이다 라고 믿는 일종의 맹목적인 편견인데, 이건 사실과 다르죠.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런 언더도그마가 되게 통용되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이었어요. 뭔가 돈 있는 사람은 악덕사장의 나쁜 놈이고 있는 돈도 안 주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왠지 선량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파고 들어보면 그렇지 않죠. 예, 그건 그냥 그 금전적 풍요로움, 그러니까 재력하고는 상관없는 일종의 타고난, 선악은 타고난 그런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풍요로웠던 사람이 풍요롭지 않게 되면, 궁핍하게 되면 착 같은 사람들도 약간 악독하게 바뀝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언더도그마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편견이자 단견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에 그 수성이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납니다. 3월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되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인상 깊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부각될 확률이 높아요. 커뮤니티나 SNS, 유튜브 같은 데서 되게 강한 임팩트를 남기는 글이나 영상 같은 걸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접하고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보면 약간의 민심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엔 무슨 얘기냐, 되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의도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저놈을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공익을 위하는 사심 없는 마음으로 그런 건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되게 논리적이고 잘 정조된 언변을 구사를 해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설득하고 감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하순에서 가장 특징적인 구조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금성이 해왕성이랑 만나면서 그 페가수스자리 베타성인 쉐아트랑도 만납니다. 거의 같은 날에. 이게 3월 27일에 벌어진 일이고 25일 오전부터 29일 새벽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금성, 해왕성, 쉐아트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되게 약간 좀 흉하게 돌아가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과음을 한다거나 약물 남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평소 내가 이거를 진통제를 원래 하루에 3알까지만 먹는데 이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7알을 먹었다가 응급실로 실려간다, 폐증이 나서. 여러분들 타이레놀 그 간독성의 가장 대표적인 약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건 이제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아세트아미노펜은 아직까지도 진통 기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천연물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합성의약품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신테시스는 확립이 돼 있는데 작동 메커니즘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게 왜 간독성이 나는지도 실험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기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독성으로 가장 그 응급실로 사람을 보내는 게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평소 용량의 2배를 먹은 다음에 갑자기 술자리가 잡혀서 술도 한잔한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그 간독성이 발현해서 급성 간염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약물 남용은 되게 마약을 하던 사람이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 그런 되게 암울한 이야기가 아니고 멀쩡했던 사람도 갑자기 평소에 먹던 약의 용량, 도시지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주량이 소주 2병이었던 사람이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3병 반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감기 기운도 있었고 피곤했을 때야 완전 뭐 넉다운 돼가지고 되게 난감해진다던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뭐 수인성 전염병, 뭐 수인성이라고 해도 뭐 우리 말하는 이질 같은 건 요즘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침 튀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입대가지고 옮길 수 있는 뭐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요즘은 이제 노로바이러스 철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체액이나 물을 통해 가지고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뭐 감염성 질환의 빈도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해왕성 쉐아트 조합의 특징은 또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돼, 특징적인 의미 영역이 있는데요. 이루어지기에는 대가가 너무 큰 그런 관계, 그런 사랑 같은 게 있습니다. 약간 뭐라고 그러더라, 일본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이 일본 문학을 보면 뭐 매체 같은 걸 보면 이게 뭐였더라, 도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자로 심중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심에 그 중간 중자, 이게 마음속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연인이 계속 그 만나다가 들킬 것 같아서 주변에 폐가 될 것 같아서 둘 다 동반 자살하는 되게 그 이상한 되게 그 충격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약간 예전에 뭐 헝가리에서 자살하는 게 패션처럼 되어버린 그런 거랑 비슷한 되게 부정적인 어떤 현상인데, 사회 현상 같은 건데, 그래서 금성해왕성 쉐아트 조합이 뭐였더라, 어쨌든 이런 약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그 대가가 너무 커가지고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밸런스 있게 살아야죠. 자, 그리고 3일 후에 추성이 금성을 따라가면서 되게 한 2도나 3도 정도 오차로 계속 말하자면 둘 다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3일 후에 수성도 똑같이 해왕성이랑 쉐아트를 동시에 만나요. 3월 28일 오전부터 4월 1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때는 진짜 안팎으로 너무 말이 안 통해. 말이 통하던 사람하고도 안 통해. 그래서 지금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막장인데, 이런 사면초가나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져가지고 이제 옴쭉달싹을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좀 말을 좀 세게 뱉었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삼족을 멸하겠다, 완전히 진짜 역적 취급을 해가면서 부모님 안부도 강하게 묻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과한 반응이, 말실수에 대한 과한 역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되게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뭐 말뿐만이 아니고 되게 평소 안 하던 어이없는 실수, 베테랑인데 그 공구 하나를 안 갖고 와가지고 그 손에 안 익은 다른 공구 스타가 다친다든가 이런 식이죠. 혹은 뭐 어이없는 계산 실수나 오타 같은 거. 근데 그 오타가 딴 사람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오타가 아니야. 계약서에서 내용을 바꿀 만한 심각한 오타.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되게 역시나 금전적으로 직업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해 관련으로도 팔다리나 손발, 특히 손가락, 발가락 같은 데를 어이없이 다치거나 베거나 찍히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왕성이랑 쉐아트가 만나는 때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럴 때 뭐 점성술 연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말하자면 기록으로 남기기에는 좋은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다른 데에선 말씀드렸지만 2025년 3월이라는 게 그 페가수스짜리 알파, 베타, 감마성, 그러니까 마르카브, 셰아트, 알게니브 이 셋이 동시에 중요한 구조들에 다 달라붙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3월이 점성학적 어떤 기록에서는 페가수스 자리의 달이라고 이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사건들의 흐름을 보면 페가수스 자리의 어떤 특색이라던가 페가수스 자리가 왜 흉한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 그러니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자료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훌륭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료인 거죠, 사료. 예.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2025년 3월 하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